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본선 대진표 윤곽이 뚜렷해진 가운데 충남 지역 판세를 살펴봤습니다. 충남방송은 오늘부터 지역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첫 순서로 예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당진시가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장기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산 천수만에 흑두루미 14,000여 마리가 모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흑두루미의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에선 본선 후보에 대한 윤곽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 선거구의 판세를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충남 지역 총선의 키워드는 재대결입니다. 먼저 서산 태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성일종 예비후보가 총선에서 세 번째 대결을 펼칩니다. 앞선 두 차례 총선에서는 성 후보가 각각 1.76%포인트와 8.49%포인트 차이로 조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밖에 우리공화당 서영원 예비후보도 출마해 서산 태안 선거구는 3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근 해당 지역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42.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46.2%, 녹색정의당은 1.1%를 얻었습니다. 무소속과 그 외 다른 정당 후보는 각각 1.2%와 2%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예비후보, 국민의힘 정용선 예비후보, 진보당 오윤희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 후보와 정 후보는 지난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어 후보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7%, 국민의힘이 39%로 나타났습니다. 녹색정의당은 1.2%, 무소속과 그 외 다른 정당 후보는 각각 2.7%와 3.4%를 얻었습니다. 홍성예산 선거구에선 사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의 불출마로 새 인물 간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양승주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에선 강승규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진보당 김용호 예비후보와 자유통일당 김원수 예비후보, 무소속 어청식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9%, 국민의힘 후보는 57.7%를 얻었습니다. 녹색정의당 후보는 1.5%, 무소속과 그 외 다른 정당 후보는 각각 2.6%와 3.2%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나온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에서 자체조사했으며 당진 선거구와 홍성예산 선거구는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실시됐습니다. 서산 태안 선거구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실시됐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총선 출마자들에게 어떤 공약을 바라고 있을까요? 충남방송은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지역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예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도청 등 충남의 주요 행정기관이 있는 내포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에 걸쳐 있습니다. 내포의 신축 아파트 등이 들어서며 삽교읍 인구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11개 읍면의 인구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 주민들은 도청 소재지인 삽교읍과 함께 나머지 읍면의 정주 여건도 개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포만 지금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짓지만 내포 신도시는 여기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게 짓는 지치를 안 해갖고 여기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인구가 늘지를 않는다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예산지역 활동 의사 수는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선 소아응급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 시간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는 등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문제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어린이들이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갈 수 있는 이 지방에는 아이들이 없다고 병원도 없어요.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도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총선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인물이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현안이 주민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관건인 가운데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서산태안 지역구 성일종 의원이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 의원은 6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태안 선거구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성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약자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의정 활동을 하며 서산의료원 심뇌혈관 센터 개소와 태안 기업도시 국제학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 지역으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 국제학교입니다.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학교가 구축이 되면 우리 지역에 계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 것이고요. 또 외부에서도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학교를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총선 예비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성 의원이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제강점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치켜 세웠다며 성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6일 개인 SNS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는 다르게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 치켜 세운 발언에 대해 서산태안 유권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성일종 의원님 당당하다면 서산태안의 유권자 앞에서 저와 공개 토론합시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충남 지역의 관광지를 다녀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박진숙 충남도 관광정책팀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지난해 충남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았죠.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네, 2023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는 3,100만 9천여 명입니다. 이는 이제 2022년 2,647만 4천여 명 대비 453만 4천여 명, 약 17%가 증가했으며, 이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980만 9천여 명 대비 119만 9천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작년도에 이제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는 2023년에 이제 메가 이벤트인 대백제전을 추진하였고요. 코로나19 완화 이후에 시군별로 지역 축제가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상품 신규 추진 및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2023년 대백제전 효과를 방문지로 살펴보면 대백제전이 개최되었던 백제문화단지는 2023년 누적 도내 최대 방문 관광 지점이 되었고요. 계룡산 국립공원,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도 10위 안에 드는 관광 지점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되는데요. 충남도의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충남도는 2025년에서 2026년 충남 방문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전 프리 충남 방문회로 설정해서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케이션, 투어패스, 한 달 살기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요. 일시군 일품 축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단 및 민관 관광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수용태세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팝업 스토어 운영, 캠핑 페스티벌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 다양한 세대가 선호하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서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을 올해 3개 사업을 준공을 하고 이 외에도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 사업, 관광 자원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관광을 금년도에 충남 방문의 사전 집중 홍보 등을 통해서 충남을 찾은 관광객이 2025년대 도의 4천만 명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숙 충남도 관광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진시가 보다 활발한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정비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장기 미착공업체와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등 모두 64곳입니다. 시는 현재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 계약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16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계약 해지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을 희망하는 업체에게는 신규 업체를 알선해 대체 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수만의 흑두루미 14,000마리가 모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한국물새네트워크와 공동 조사한 결과 간월호 주변 천수만에서 흑두루미 14,000마리를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흑두루미의 70%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사는 천수만에 도래한 흑두루미 개체수를 파악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개체 분산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2024 태안 세계 튤립꽃 박람회가 다음 달 12일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는 안면도 꽃지혜수욕장 코리아 플라워파크에서 5월 7일까지 열리며 튤립 260만 송이와 함께 정원과 조형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태안 튤립꽃 박람회는 빅데이터 기준 매년 4월 충남 지역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와 충남도립대 스마트팜학과가 스마트팜 클러스터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스마트팜 이론과 실습 교육, 지역 농업 발전 방안 모색, 교육 온실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또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보통신 기술 장비와 빅데이터 등을 충남도립대 학생들에게 학습 도구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범 추진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 갈취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12월까지 실시됩니다. 신청은 발달장애인 본인과 부모, 후견인 등이 한국자폐인 사랑협회에서 상담을 거쳐 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청양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역 교육시설 입장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 시설은 어린이 백제체험관과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칠갑산 천문대입니다. 또 기부 답례품으로 칠갑산 오토캠핑장을 선택하는 경우 2개월 전에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방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380여 건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주로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에 스위치를 누르거나 전선을 물어뜯는 등 배선기구 손상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산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배선 보호캡을 설치하고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덮개로 덮어두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